안녕하십니까 자료 여러분, 꽃가루망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호텔 경제론으로 엄청난 이슈를 받고 있는 우리 경제 전문가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그 호텔 경제론, 그걸 한번 쫙 찢어보려고 영상 만들어 봅니다. 좀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실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외부의 어느 관광객이 인터넷을 통해서 했던, 아니면 호텔을 방문해서 했던 호텔을 예약합니다. 10만원 예약을 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호텔에 가서 현금 주고 예약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마 분명히 인터넷 앱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실제로 매출도 아닙니다. 그죠? 이런 매출을 가매출이라고 하죠. 호텔은 사실상 수입이 1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이재명 후보가 남긴 영상에는 사실은 좀 다르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호텔에 있는 침대를 수리하기 위해서 가구 공장에다가 수리를 10만원치 맡긴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그림들, 이것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직접 그려서 준 거라고 하네요.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고 그냥 가구점에서 10만원짜리 침대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10만원짜리 침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자, 그래도 그나마 이건 좀 낫습니다. 왜 낫냐? 그래도 일종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투자.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10만원 가매출을 가지고 10만원을 그냥 온전히 쓰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숙박업의 수익 한번 볼까요? 수익률이 보통 25%를 넘지 못합니다. 10만원 매출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가용할 수 있는 돈은 25,000원 안쪽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을 투자를 해서 침대를 수리를 했던,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침대를 수리하고 나서 그 가구 공장 아니면 가구점, 거기에서는 또 기분 좋다고 이번에는 치킨을 구입을 합니다. 얼마치? 10만원치 주문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가구는 아마 수익률이 25%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라고 합시다. 자, 25%라고 합시다. 쓰지 않아도 되는 돈 7만 5천 원을 더 써서 치킨집에서 10만원 매출을 만들어줍니다. 누가? 가구 공장, 가구점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매출도 잘 나오지 않고 힘들어 죽을 판에 카드 결제를 했다 그러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청구서가 날아오겠죠. 결국은 빚입니다. 이렇게 빚을 7만 5천 원 더 내면서 과연 이렇게 치킨을 사 먹을까요? 어쨌거나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돌아야 하니까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다음, 이 치킨집은 그동안 사고 싶고 구매하고 싶었던 문구점, 아마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구점에서 10만원치 물품을 구매합니다. 10만원치 물품을 구매한다. 치킨 10만원치 팔면 순수익이 10만원입니까? 대한민국 숙박업, 요식업이 아무리 이익이 높다고 하더라도 25% 안쪽이에요. 결국에는 치킨집 역시 문구점을 통해서 7만 5천 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출이 또 10만원 더 늘어난 문구점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호텔에서 돈을 10만원을 빌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만원을 되갚는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문구점은 어떻게 수익률이 많이 높나요? 자, 문구점 수익률, 그래, 좋습니다. 30%라고 합시다. 그러면 7만원은 자기 주문에서 나온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거,
10만 원 숙박비에 예약을 했던 그 사람이 그냥 예약을 취소해버렸네요. 완전히 호텔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고요. 완전히 새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손실을 봤네요. 아니다. 가장 큰 손실까지는 아니다. 그죠?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다가 받았으니까 일단은 커버는 된 것 같고, 손님도 오지 않은 호텔에 괜히 그냥 침대만 수리했습니다. 그죠? 투자는 했으니까 좀 위안을 삼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손님이 10만 원짜리 숙박 예약을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 동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들을 더 썼어. 사는 거는 더 힘들어졌네요. 이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팩트. 자, 이것이 10만 원이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면, 더 심하게 100명이면, 그 100명이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그러면 이 규모는 100배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돈을 한번 이렇게 썼다고 그 다음 매장이 이렇게 또 소비나 지출을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업가 아니면 운영자라면 빚이 있고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돈은 재워놔야 되는 거예요. 세이브, 저축을 해야죠. 재투자나 아니면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현금 유동성을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장사뿐만 아니고 당연히 사업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월급쟁이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정도의 정리, 관리, 그리고 자기 자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로 장사나 사업하시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봅시다. 지금은 어느 지방 소도시의 호텔, 그 호텔에서 실제 매출도 아닌 가매출을 중심으로 자금이 돌아가라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결국 그 가매출 역시 매출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이 나와도 시원찮지 않은데 매출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텔이 아니고 지방 소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다 대폭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월급쟁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런 치킨집, 가구 공장, 아니면 가구점, 아니면 문구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들은 온전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경제론일까요?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상당히 기본적인 상식에서 지금 이 호텔 경제론을 한번 찢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끝!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